나 왔어. 그만하고 내 얼굴 잠깐 보면 안 돼? 내린 커피 마시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커피까지 사왔는데? 왔어? 이번 주만 지나면 전시회 오프닝인데 다 완성할 수 있을지. 아니 여기가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서 어제 밤부터 고민했는데 풀리지가 않네. 어머! 왜? 커피가 너무 맛있다. 커피? 아, 그럴 땐 좀 잠깐 멈추는 거야. 이거 좀 마시고 쉬다 해. 땡큐. 이번 전시회 몇 점 내야 되는데? 2점인데 화랑 대표님이 설치 때 몇 점 더 가져와서 그 중에서 좋은 걸로 고르자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건 뭐 한두 점? 작품 설치까지 며칠 남았나? 전시회에 누구 온다고 했지? 신지영이랑 채환. 채원이 뭐 그렸더라? 왜 있잖아, 침대 밑에 먼지 같은 거 희뿌옇게 그리는. 아, 그래, 그 사람. 그때 그 갤러리 봄에서 한번 봤었다. 또? 아 그리고 우연실? 그렇게 넷. 우연실? 다른 작가들이랑 우연실 작품이랑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여기저기 불려다니나 봐. 뭐 그런 거 같아. 아 저번에 우리 전시도록 서문 쓰실 평론가분이 잠깐 찾아왔었는데 뭐 언뜻 들어보니까 그 평론가분하고 우연실하고 잘 아는 사이더라고. 내년엔 인도 트리엔날레랑 뭐래더라? 카셀 다큐멘타. 거기에도 초대받았대. 잘 나가. 걔 경력 보면 완전 화려해. 그러게. 요즘 우연실이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 그게 말이야. 우연실 작품은 어떤 이슈를 콕 집어서 얘기해주니까 좀 쉽게 통하는 것 같아. 쓰기도 편하고. 그렇지만 자기 그림은 좋은데, 좀 어렵다? 아니면 이런 그림 안에는 어떤 이슈 같은 것들이 없으니까 좀 그렇다? 아니, 글쎄, 들어봐. 내가 자기 그림을 볼 때 두 개의 내가 있는 것 같아. 하나는 이 그림을 그냥 보고 느끼고 싶은 나. 또 하나는 이 그림이 뭔지 알고 싶고 무엇인지 확정 짓고 싶은 나. 그래서? 그냥 보고 느끼는 내가 볼 때 여기 이런 색깔, 이런 느낌 좋아. 너무 좋아. 좋은데 이 느낌을 표현하려고 하는 말이 금방 떠오르지가 않아. 뭐 좋은 이유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이거든. 그렇지 않아?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이 미술이라는 거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내 느낌에는 우연실 같은 그런 작품은 그냥 말. 그냥 말. 말이 이 미술을 그냥 꽁꽁 다 뒤덮은 그런 느낌이라고. 미술은 여기를 움직이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래, 맞아.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설명하고 분석하고 싶은 나도 있다니까? 봐봐. 작품이 좋으면 이 작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어떤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었을까. 뭐 그러다 보면 작품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분석하고 싶어지고. 나는 어떤 때 느끼는 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느낌이나 감성은 말 분석, 이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넓고 깊은 바다 같은데? 이 말 분석, 이것들은 그 넓은 바다의 품 안에 있는 좀 똘똘한 친구? 근데 그 똘똘한 친구가 만나면 재밌거든.
가끔 얘네들이 머리만 믿고 오바해서 감성을 우습게 볼 때가 있지만 뭐 그런 거 같아. 그렇지. 걔네가 오바를 할 때가 있지. 계속 오바를 하지. 너무 오바를 한다고. 자기야, 그게 딱 내 맘이야. 내 생각이랑 똑같아. 아니 우리 자기가 그런 것 좀 딱 써주면 안 되나? 뭐야? 정혜섭 작가님. 그런 건 작가가 알아서 노력을 하셔야죠. 자기가 생각이 맞는 사람들이랑 작품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래야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그냥 알아준대? 내가 자기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바쁘거든요. 벌써 오늘 며칠째 여기 와서 밥 먹었지? 커피 사줬지? 심부름 해주지? 이거 달라면 이거 했어. 알았어, 자기야. 나 노력할게. 나 노력할게. 자, 그럼 우리 일단은 밥부터 먹을까? 진짜 너무 배고프다, 진짜. 오케이,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작가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준비 되셨나요? 저 물 한 잔 하고 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현실 작가님. TVN 예술공장 난해한 현대미술 쉽게 풀어준다의 이민종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현실 작가님의 작품은 이 사회 전반에 흐르는 여러 이슈들을 다루면서 기존 미술 방식을 전복하고 뛰어넘는 영역을 탐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저희 프로그램은 이 일반 대중들에게 현대 미술이 좀 더 쉽고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작가님들을 직접 만나서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작품에 대해서도 작가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현대미술을 사랑하는 저희 프로그램 애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현장에 직접 나왔습니다. 네, 이번 전시에 선보이신 작품 제목이 시간의 현인데요. 저기 현입니다. 예, 시간의 현인데요. 아니 저기 제 작품은 시간의 현입니다. 시간의 현이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작가님. 네, 편집해 주세요. 이번 전시에 선보이신 작품 제목이 시간의 현인데요. 예, 식칼이군요. 이거 조금 난해합니다. 작가님께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예. 이 식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자주 가는 통인시장 골목에 문 닫는 어떤 가게에서 거의 내버리다시피 하는 걸 얻어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식칼에 어떤 특별한 사연과 의미가 들어있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그냥 이렇게 보면 무시무시해 보이고 전혀 미술과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오브제지만 사실 이 물건에는 엄청난 무게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예. 이 거대한 산업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힘들게 살아남으려는 어느 한 영세한 재래시장 상인이 오랫동안 사용한 물건입니다. 한 인간의 인생과 고난이 숨쉬어 있는 대상인 거죠. 이 물체엔 인간의 역사와 기억과 잔인한 사회 체제의 편린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작가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제 이 식칼이 그냥 식칼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르게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감독님 이 작품 좀 잡아주시죠. 아니 근데 기자님께서 직감력이 아주 좋으신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단순하고 하찮은 오브제, 시장가 거리의 식칼도 예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작가라는 존재가 어딘가 저 멀리서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자기 혼자 어떤 고매한 미학적 가치를 놓고 씨름하는 그런 신성한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식칼이 되든 길가에 발에 채이는 돌멩이가 되든 그 물체의 깃들이 의미를 발견해서 이 전시장에 갖고 올 수 있는 존재, 바로 그가 진정한 작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작가란 하찮은 것에 깃들인 의미를 발견한 것뿐이다. 그래서 그 하찮은 것에 가치가 승화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야, 정말 이 난해한 현대 미술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 작가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내년에는 인도 트리엔날레와 카시엘 다큐멘터리에 초대받았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정말. 또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내년에는 더 바쁘시겠어요. 그러면은 네, 작가님 소개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하시도록 제가 계속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TVN 예술공장 난해한 현대미술 쉽게 알려준다. 이번 방송은 하찮은 것의 가치를 알려주는 작가 우현실 작가님 만나 뵙고 말씀 나눴습니다. TVN 예술공장 이민종입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아이고,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래요? 예. 이제 곧 뒷풀이 시작될 것 같은데 같이 이동하시죠. 예, 갑시다. 예. 스타 작가는 이래서 스타 작가 하나 봐요. 아이고, 또 비행기 태우신다. 말씀을 너무 저보다 잘하시니까. 그래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예. 그 오래된 솥단지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예. 그것도 작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뭐든지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뒤풀이 갈 생각 없지? 그냥 우리끼리 나가서 맥주나 한잔 할까? 가자. 내가 좀 늦었나? 지금 전시 오프닝 다 끝났어요. 혹시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지금 다들 뒤풀이 갔는데. 그렇군요. 혹시 전시를 보러 오신 분들인가요? 예, 뭐 그런 셈이죠. 예. 그럼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예, 뭐 이제 우리 나가봐야 되는데. 네,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왜? 어떤 이유로 미술을 좋아하시나요? 네? 예. 뭐 그건 저는
작업실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예, 맞아요. 저는 그냥 뭐 작업실에 있을 때가 뭐 힘들 때도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만나고 미술계 얘기 듣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듣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전 그냥 작업실에서 뭔가를 시도하고 그려보고 그러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생각, 불안한 걱정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대화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나요. 어떤 대화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것도 내 예상대로 되질 않네. 우연인데 괜찮아 보여. 뭐 이런 대화요. 새로운 걸 시도하기도 하고 예상된 것을 보고 막 희열을 느끼는. 예. 그런 거요. 예. 이게 제 그림입니다. 예. 이 그림의 의미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뭐 딱히 해드릴 말은 없는데 자기야, 더 말해. 네, 그게요. 저도 처음엔 제 그림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저의 생각과 어떤 이 마음이 이런 색감 그리고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설명을 덧붙여 보자면요. 요즘에는 평론가들이 작품에는 어떤 의미나 목적,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해요. 예를 들어 이런 작품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는 인간의 기억과 역사와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이런 그림은요. 인간의 기억과 역사라. 이 시카를 쓴 사람의 기억과 역사. 말은 되네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미술 작품이 되기 위해선 한 가지 조건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가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켜 보여주느냐. 사람들의 가슴에 와닿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게 만드는 것. 전 그게 작가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작품을 보면 사람들이 난해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난해할까요?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에 다가오면 난해하지 않죠. 보세요. 그냥 차갑고 채워넣는 시카리 뿐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작품을 보면 그냥 제목 보고 작품 설명 흘끗 보고 그렇구나. 현대미술은 다 이런 거야 하고서 그냥 걸어나가 버리죠. 그 순간 미술은 죽는 거죠. 미술도 작가도 모두. 미술이 죽는다. 미술이 사라진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미술이 사라지면 작가에게도 안 좋고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안 좋을 텐데 왜 이런 작품이 계속 나올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전 알아요. 이유를. 인간의 비인간화를 다뤘고 불평등의 문제를 고민했고 도시의 급격화를 언급했다. 이런 주제들이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엔 이런 주제들이 이 미술을 다 덮어버린 그런 느낌이라고요. 작가상도 주고요. 언론도 써주고요. 그것뿐인가요? 평론가, 아트 컨설턴트, 위원회 이런 사람들이 작품을 심사할 때도 똑같은 논리를 펴댄다고요. 이런 작품은 사회적 변화를 고민하는 작품이야 이러면서 항상 칭찬하고 항상 점수를 더 준다고요. 가슴속에 맺혔던 게 많았던 것 같네요. 자, 계속해 보세요. 그러고서 그런 사회적 메시지를 말하면서 작가가 대중과 소통하는 거라고요? 작가는 작품으로 소통하는 사람 아닌가요? 그만해. 그래. 됐어. 요즘 좀 예민해져서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정도면 답이 충분하지 않나요? 그런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비평가신지 아니면 큐레이터신지. 전 콜렉터입니다. 컬렉터요? 아니 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미술에 왜 끌리느냐 이런 질문을. 저는 작품을 사서 모으는 컬렉터가 아닙니다. 아니 그럼 무슨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보는 컬렉터입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직업도 있어요? 전 처음 들어요. 네, 모두들 그렇게 말하고 놀라더군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직업, 성별, 나이, 문화 가리지 않고 왜 미술을 좋아하는지, 왜 미술에 끌리는지를 물어보고 기록하는 직업입니다. 사실 숨어있는 직업이에요. 왜 미술을 좋아하는지 대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서 아주 긍정적인 빛이 나옵니다. 그 빛을 받으면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죠. 어쩌면 미술을 왜 좋아하는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럼 제가 모은 마음의 일부를 들려드릴게요. 저와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미술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미술계 밖에 비전문인들이죠. 하지만 이들의 대답은 그 어떤 분석보다도 솔직하고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 대답을 들었을 때 그것만으로 충분한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마치 좋은 미술 작품과 비슷해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족 있는 그림들을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동물이라도 이렇게 가족이 있다든가 이런 걸 보다가 요즘은 조금 관심이 달라졌어요. 단순하게 선이나 뭐로 이렇게 이어진 그런 게 요즘은 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 추상이 더 심오한 것 같아요. 저 너머를 봐야 되니까. 이게 실물을 그릴 때 1시간이 필요하다면 추상을 그릴 때는 10시간 이상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저는 참 부러운 게 미술을 그리는 사람은 정말 이거는 하늘에서 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게 고통스러울 것 같고 지금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실은 몇 사람 그 외에는 다 가난하고 그러지 않나요? 저는 사실은 남한테는 이렇게 쑥스러워서 제가 뭐 미술을 뭐 좋아한다 이런 말을 못해요. 혼자 다니다가 마음에 있을 때 산 그림들이 있죠. 그 그림이 이제 저랑 같이 쭉 가는 것 같아서 저랑 같이 이렇게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림을 아주 좋아하시는 큰형님이었는데 그분이 그림을 보시면서 한 점 한 점을 이렇게 보다가 미술관을 나오면서 이 좋은 그림을 내가 살아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 너무 아쉽다. 그 표정을 내가 참 잊을 수가 없고 내가 이제 다른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볼 기회가 있으면 꼭 그 형님의 그 말씀하시던 게 이제 기억이 나고 그리고 집에도 그렇고 내 사무실에도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보는데 그림은 그대로인데 매일 그 그림을 같은 그림을 볼 때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 그림이 굉장히 밝고 또 어떤 때는 그림이 굉장히 어둡고 이 그림을 보고 내 오늘의 마음의 상태를 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림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림을 보면은 항상 행복하고 참 하여튼 좋은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색감에서 화폭에 담은 그 색감에 매료돼서 정신을 놓을 정도로 그게 굉장히 경이로움을 느꼈거든요. 사물이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는 건지 화폭에 담은 그 그림을 보면은 작가분들의 자연을 바라보는 그 경이로움에 대해서 저도 같이 이제 공감이 되고 오직 나만이 이렇게 자유롭게 무언가를 완벽하게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게 그림이라고 생각되고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게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미술관을 가게 됐는데 커피도 마시고 뭐 이렇게 둘러보고 하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분위기가 좋아지고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제목이 거의 무제예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내 삶에 좀 풀리지 않는 문제나 뭐 이런 게 그냥 어느 순간 그냥 뭐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같이 편하게 그냥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감정들이, 그러니까 좀 내면이 내가 좀 단단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I enjoy going to art galleries and museums because I think they're a unique space in which you can get away from the outside world and from stressors that you may otherwise be experiencing in your life. Because when you walk in, it's basically just you and that work of art that you're looking at. And I think it's especially rewarding when you walk away with a different perspective or a new perspective on something that you may not have otherwise thought of. मलाई आर्ट मन पर्नुको कारणहरू धेरै छन्। सानै छँदादेखि नै चित्र बनाउने गर्थेँ र त्यसलाई नै निरन्तरता दिँदै अझै पनि समय पाएको बेलामा चित्र बनाउने गर्छु। आजकल त्यति समय त हुँदैन, तैपनि कहिलेकाहीँ समय मिलाएर स्केचेस अथवा पेन्टिङ गर्ने गर्छु। मलाई राम्रो लाग्ने पेन्टर भिन्सेन्ट भ्यान गो हो र म त्यो शैलीमा नै चित्र बनाउने कोसिस गर्छु, जुन चाहिँ इम्प्रेसनिस्ट आर्ट भनिन्छ। त्यसबाहेक पनि धेरै अरू चित्रकारहरूको कला हेर्ने मौका मिल्दाखेरि म्युजियमहरू गएर अरू खालको चित्रहरू हेर्न पनि निकै नै रमाइलो लाग्छ।我喜欢艺术，不仅仅是钦佩艺术家自身超强的基本功，更重要的是艺术家深沉的智慧、卓越的才华以及脑洞大开的创意。即便是在艺术展角落的装饰宠物狗，那憨厚可爱的模样，也是在向我传递着艺术家那有趣的灵魂。思春期、また人生の目標がない時期や周りからのプレッシャーで大変な時期にはいつもアートがありました。そしていつもアートから慰めていただきました。今も大変な時期や疲れで限界が来てる時期には何にも考えず作品をじっくり見たりしてます。そしたら気持ちが結構落ち着いたりします。ただ未だになぜアートが好きなのか、なぜ癒されたりするのかには疑問です。特別な理由がない気がします。ただアートが好きです。隣にいると古い友人と共にするようなそういう気持ちになります。それが私がアートが好きな理由です。 일단은 눈으로 직접 관찰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관찰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는 작가의 손길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테고, 이를테면 작가의 그런 작업 과정과 그런 시간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리고 보는 뷰어의 입장으로서는 똑같은 미술품을 10년 전, 10년 후, 20년 후에 감상을 하면서 완전히 다르게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뭐 예전에는 모르고 지나쳤던 디테일들과 뭐 숨은 의도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을 테고, 그리고 한 작품이 시간이 흐르면서 들려주는 다양한 그런 스토리를 듣고 소통할 수 있음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미술은 나 자신과 함께 성장하고 무르익는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곳을 가봐야 돼서요. 정혜섭 작가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훌륭한 작품은 분노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은 넓어요. 좋은 미술 작품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는 특정한 목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는 거지만요. 눈을 크게 뜨시고 세상엔 아직 미술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 무슨 꿈을 꾼 것 같아. 명함이라도 한 장 달라 그럴 걸.
아,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그치? 나 말이야. 작업실로 돌아가고 싶어. 지금. 지금? 왜? 아까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었지? 나도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그림 그리고 싶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떤 길이 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오케이, 가자 그럼. 가면서 컵라면도 사가지고 갈까?